일본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2019년 6월 고3 모의고사 오답률 3, 4위. 우리는 독해를 하는데 왜 듣기를 얘기할까요? 제가 그것은 듣기를 해석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독해를 보시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독해를 해석해서는 절대 시간 내에 들을 수 없듯이 독해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수능에서 원하는 바로 시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고 있는 오답률 3, 4위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는 2019년 6월 고3 3, 4위 오답률 문제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 10초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어디 한번 해석해 보시면서 실전에 적용해 보시죠. 누차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러나 링에 올라가서 현장에 들어가면 외국인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기다려주지 않으며, 그리고 두 번 발음해주지 않으며, 독해는 두 번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 내 한번 해보시죠. 시간 1분 10초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법 문제도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씩 보았을 때는 정확하게 풀기가 쉽지 않죠. 해석에 의해서 문법이 나오기도 하고요.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읽고 시작해 볼게요. 자, interesting aspect of human psychology is that we tend to like things more and find them more appealing. If everything about those things is not obvious the first time we experience them. This is certainly true in music. For example, we might hear a song on the radio for the first time that catches our interest and decide we like it. Then the next time we hear it, we hear lyric we didn't catch the first time, or we might notice what the piano or drums are doing in the background. A special harmony emerges that we missed before. We hear more and understand more and more with each listening. Sometimes the longer that takes for a work of art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the more fond of that thing, whether it is music, art, dance, and architecture, we become. 예를 들면 4번 같은 경우가 오답이 많았는데, 이거 해석하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죠. 이머지가 자동사예요.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뒤에 대절이 목적어처럼 보이잖아요. 해석해보면 목적어 아니라는 걸 분명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관계사로서 하모니를 설명해 준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조로 봐서는 목적어죠.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럼 해석해보면 얘는 하모니를 꾸며준 관계사라는 걸 해석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오답률이 그렇게 65%인가 되는데요. EBS 기준이에요. 오답률 3인데요. 그렇게 많이 틀었던 이유는 문법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구조를 딱 보고 4번에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도 보니까 목적어, 인버스, 자동사, 오케이 이거 이래서 가머스에 농후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29번 문장이에요. 해석을 해라 합니다. 흥미로운 측면에, 인간의 심리에는 흥미로운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뭔가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좀 더 매력적이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의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처음에 우리가 경험했을 때는 명확하지 않을 때, 그렇죠? 그럴 때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히 음악에서 역시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마 어떤 음악을 라디오에서 들어요.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들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트레스트 관심을 사로잡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티 영어가 된 거죠. 듣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좋아한다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번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가사를 듣게 되는데 first time이죠. 처음에는 캐치하지 못했던 가사를 듣게 되고 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채기 시작해요. 뭔가 피아노와 드럼이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해요. 오케이? 그 말 맞죠? 목적어가 빠진 거니까 와시. 뭔가 피아노와 드럼이 하고 있구나. 인기 있구나. 백그라운드에서. 그래서 알아챕니다. 자, 또 하나 스페셜한 하모니가 있고 그것이 나타나요. 자, 우리가 전에는 놓쳤던 하모니죠. 그렇죠? 우리가 전에 놓쳤던 하모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관계사라는 거 알 수 있죠, 대신. 자, 우리는 더 많이 듣게 되고 우리는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매번 들을 때마다 때때로 더 길게 텍스트가 필요하다 걸리다죠. 어떤 예술 작품이 하나의 작품이 모든 그러한 세부적인 것들을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데는 이거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그거죠. It takes 그 유명한 It takes 이거죠. 이 구조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죠. 그래서 뭐뭐 하는데 걸리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오케이 일의 작품 예술 작품 하나가 자신의 모든 그러한 subtleties 세부적인 미묘한 어떤 상세한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는데 더 오래 걸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판더버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음악이든 예술이든 댄스든 아키텍처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답의 5번이 바로 It takes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문법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역시 문법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구나. 그러나 고득점 맞추시려면 문법을 공부해서 고득점 맞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독해력이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고득점 맞을 수 없으니 그건 이미 명백한 사실이에요. 팩트니까 문법 문제 맞추겠다고 문법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법은 어나더예요. 독해가 있는 틀에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독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문법은 고득점 맞을 수 없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자, 이 문제도 1분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잠깐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스탑하겠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이것을 학부모님이 들어보신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아이가 과연 어떠한 영어를 보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옛날 학력고사를 보았던 분들은 요즘 영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를 수 있고요. 그리고 학력고사를 보았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본인이 영어를 얼마나 못하는지를요. 그러니까 이미 망가진 교육법이거든요. 구문독해라는 게.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70%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학부모님들도 아시고.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학원 다닐 때 강사들이 또 그렇게 구문 독해를 강조할 거예요. 그게 자신이 실패한 일인데 또 반복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전에 했던 것을 반복하면서 자기 인생이 바뀔 거다, 결과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건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전에 했던 게 안 됐는데, 분명 70년간 안 됐는데 불구하고도 그걸 계속 똑같이 하면서 바뀔 거라 상상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원인이 바뀌어야 결과가 바뀌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문제를 보고 있는 학부모님이라면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잘 돌이켜 보세요. 과연 내가 이제 경험을 느낄 수가 있는데 1분 10초 안에 내가 읽을 수 있었나? 그때 읽을 때 과연 내가 구문 독해를 할 수 있었나?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현상들을 아니란 걸 아실 수 있어요. 듣기 평가할 때 어떤 경우도 구문 독해하지 않죠. 맞습니다. 독해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제가 자꾸 시간을 재는 이유는 실전에서는 이상적인 그런 여러 풀이법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는 강사들의 강의 해설 강의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괴로워요. 왜? 간단하죠. 아니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고 막 그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거 볼 때마다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저한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야 아니까 도대체 뭘 배우는지를. 자, 링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에겐 시간 안에 푸셔야 되고, 못 풀면 한 대 맞는 겁니다. 가죠. Digital technology accelerate the materialization by hastening the migration from the product to services. The liquid nature of services means they don't have to be bound to materials. But dematerialization is not just about digital goods. The reason even solid physical goods like a soda can deliver more benefit while inhibiting less material is because the heavy atom substituted by the weightless bit. The tangible is replaced by intangible. Intangibles like better design, innovative processes, smart chips, and eventually online connectivity that do the work that more aluminum atoms used to do. Soft things like intelligence are thus embedded into harder things like aluminum that make harder things behave more like software. Material goods infused with bits increasingly act as if blank, non-verb to verbs. Hardware behave like software. In Silicon Valley, they said it like this: software with everything. 자, 모르는 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맡기시면 안 되고요. 다 읽고 나서 답 고를 때, 만약 선택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모르는 단어 나오잖아요. 보다시피. 그럼 그걸 이용해서 풀 수는 있어요. 모르는 단어를 대충 의미를 문장에서 찾을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가장 어려운 단어가 인텐저블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나머지 뭐 다 아실 것 같고. 그러니까 요런 단어가 문장의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활용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속어법 이용해서 아닌 것부터 지우고 가도록 하죠. 자,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물질화, 탈이죠. D니까 비물질화 또 탈물질화를 가속화합니다. 바로 마이그레이션, 이동이죠. 바로 프로덕트, 물건에서 서비스로 이동을 촉진하면서 되는 거예요. 가속화한다는 거죠. 자, 리퀴드한 성격의, 액체 같은 성격의 그런 서비스는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물질에 바운드, 묶여 있는 거죠. 바인드. 그들이 물질에 묶여 있지 않다. 그런 것이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리퀴드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탈물질이라는 것, 비물질이라는 것은 단지 디지털 제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디지털 제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심지어 솔리드, 고체의 물질적인 것들, 예를 들면 소다캔 같은 거, 그런 것도 더 많은 이득을 줄 수 있거든요. 덜 물질을 거주한다 뜻이죠. 덜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덜 물질에 존재하는, 더 물질이 존재하는, 더 물질이 존재하는, 더 물질이 존재하는, 또는 더 물질이 살고 있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더 적다는 겁니다. 더 적은 물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더 이득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헤비한 아톰, 원자가 가벼운 무게가 없는 비트로 대체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텐저블은 인텐저블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인텐저블은 보다 나은 디자인 같은 거, 이노베이션 프로세스나 혁신적인 프로세스나 또는 스마트 칩이나 결국에는 온라인의 연결 같은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앞에 말했던 리퀴드한 거죠. 그리고 앞에 말했던 비트를 얘기하는 거죠. 디지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알루미늄 원자, 하드한 거죠. 그런 것들이 전에 했던 것들을 이제는 앞에 있는 그 이런 것들, 뭐죠? 인텔리저블한 것들이 한다는 거죠. 이 문장은. 자, 그럼 말하기를 소프트한 것들, 이를테면 인텔리전스, 지능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드한 것들에 심어지고 있어요. 알루미늄 같은 것들에. 그래서 하드한 것들이 뭐처럼 행동한다? 좀 더 소프트웨어처럼 행동하게 된다. 물질적인 것들에게 주입된다. 비트를 주입되고 그러면 점점 뭐처럼 행동한다. 명사가 동사로 변화하듯이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로 행동하게 되고,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소프트웨어가 모든 걸 먹었구나라고. 그럼 이 아이들 할 내용이 뭐겠습니까? 전체 내용을 딱 봐도 알 수 있죠. 바로 소프트웨어화 된다는 거고, 물질이 비물질화 된다는 것이고,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갑니다. 뭐 주제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바로 읽어볼게요. 자, 그것들은 인텐저블한 서비스, 이거 좀 더 확인하고요. 서비스이다. 두 번째, 그것들은 모든 디지털 제품을 교체한다. 아니죠? 디지털 제품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제품이 아닌 거, 하드웨어적인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하드웨어가 더 오래 살 수 있어, 소프트웨어보다. 반대말이죠. 반대말이라 이런 내용이 없었죠. 디지털 제품은, 디지털 서비스가는 이용할 수 없다. 아니죠? 소프트웨어는 충돌한다. 하드웨어. 아니죠? 그럼 이게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1번이요. 그럼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고. 인텐저블이 어떤 의미로 쓰였나. 아까 슬쩍 나왔거든요. 자, 그때 우리가 슬쩍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요. 뭐라고 했냐면 인텐저블, 텐저블은 인텐저블로 바뀐다고 나와요. 보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결국에는 인텐저블은 바로 뒤에 나오죠? 소프트웨어구나 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알루미늄 분자가 했던 것들을 지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한 것들이 인베드가 된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소프트웨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서비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정답 1번이다. 확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 안에.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셔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순간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올라가서 한번 쭉 읽어서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그렇죠? 뭔 소리? 모르겠어. 뭔 소리 모르겠어. 다시 올라가. 자, 다시 읽어.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비물질화 된다는 거고, 비물질화는 물건이 서비스 바뀐다는 거고, 리퀴드가 바로 여기서 비물질이 되는구나. 이건 디지털적인 거고, 같은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게 이 보이죠? 무게가 없는 비트가 디지털인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 나오는 헤비 아tom 분자죠. 분자는 하드웨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텐저블은 하드웨어, 반면에 인텐저블은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말하기를 알루미늄은 뭐가 될까요? 알루미늄은 하드웨어가 되는 거죠. 반면에 여기 보이는 이게 뭐지? 인텔리전 보이죠? 요거 색깔 좀 바꿔볼까요? 소프트웨어가 빨간 게 되는 거고,
하드웨어가 파란 게 되는 거죠. 그게 알루미늄인 거죠. 됐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빨간색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물질적인 거는 파란 게 되는 거고, 그러면 비트가 주입된다고 했죠. 비트는 빨간 게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럼 소프트웨어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소프트웨어처럼 행동하겠죠. 명사 보이십니까? 명사, 동사는 소프트웨어, 명사는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이거, 소프트웨어는 빨간색.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 분석 하나씩 딱 맞춰가면서 이렇게 딱 하면 개운하고 깔끔하죠. 아, 역시 인텐저블은 이런 것이었어. 이거는 해설이잖아. 중요한 건 이건요, 여러분들, 해설이에요. 해설은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분 안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거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1분 안에 구문독해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해보셨죠? 듣기 평가를 구문독해 한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문법적 분석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미국 사회 앞에서 말을 막 하고 있는데 그걸 막 해석하고 있어. 못 따라갑니다. 1분 안에 독해를요, 구문독해하고 있으면 못 따라갑니다. 시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강의는, 여러분이 진짜 듣고 있는 강의 거의 99% 다예요. 그냥 그럴싸한 계획 갖고 있는 거예요. 멋있죠? 뭐 주어 찾고, 동사 찾고, 그리고 대절 어떻게 해석하고, 여기 컴마는 삽입구고, 뭐 이런 거 하면서 if전은 가정법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정확히 해석하고, 정관사 더가 왜 붙었는지 알려주고, 그렇죠? 있으면 뭘 가리킨 찾고, 대명사가 뭘 가리킨 찾고, 이거 정신 나간 거죠. 그냥 계획만 있는 거예요. 그럴싸한 계획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러면 참 맞습니다. 링에 올라가서 구문독해 이미 70년간 실패한 작품이에요. 반복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두 번째는 풀이법, 그럴싸한 계획은 그냥 혼자 생각하세요. 현실에 못 적용합니다. 그럴 시간 없습니다. 예,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듣고 계신다면 자제분들이 과연 어떤 영어를 하고 있는지 본인의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나는 성공했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